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지밸류 버전 3.0 프로 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밸류를 구동시켜서 초기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메인 화면을 눌러보면 처음에 메인 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설명에 앞서 지금 블로그 네이버닷컴 이지밸류 블로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지밸류의 사용법과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지밸류 기본 베이직 버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고 프로 버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뉴 버튼으로 들어가서 어제는 베이직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활성화됐고요. 옵션 눌러보면 여기 크레탑 입력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입력했던 화면들이 나오고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틀 고정을 해서 뒤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봐야 되는데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탑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요. 우선 위에 메뉴 중에 추가, 그러면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확인 누르시면 크레탑에서 복사를 할 건지 입력할 건지 직접 입력을 어제 베이직 버전에서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크레탑 복사하는 부분, 그러니까 프로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크레탑 데이터라는 창으로 이동이 되고 기존에 남아있던 데이터를 우선 내용 지우기를 위해서 삭제를 하시고 제가 먼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놨고요. 그 업체의 크레탑 데이터를 좀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재무제표 요약 부분을 붙여넣기 할 텐데요. 보면 크레탑 부분에서 표에서 표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C 이지밸류를 이동하셔서 재무제표 요약 글씨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벗어나서 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잘못했을 경우엔 언두 버튼을 누르셔서 전 단계로 넘어가시고 다시 넘어오셔서 다시 복사, 다시 재무제표 요약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묶게 되고요. 넥스트, 이번에는 기업 프로필. 그러면 크레탑 데이터에서 이번엔 기업 일반, 기업 개황 하면 기업 프로필 부분이 나오죠. 복사, 넘어가셔서 기업 프로필을 눌러주시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붙게 됩니다. 다음 넥스트. 이번 경영 규모 부분이겠죠. 크레탑 시트를 넘어오면 그 아래쪽에 경영 규모가 있습니다. 전체 드래그 하시고 복사하셔서 이지밸류에서 경영 규모 자동으로 붙게 되죠. 그 다음에 넥스트. 이번에는 경영진 현황. 경영진 현황은 다시 여기서 경영진 버튼을 누르면 경영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전체를 선택하시고 경영진 현황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넥스트. 이번엔 주주 현황이겠죠. 주주 현황은 여기서 주주 관계회사 버튼을 눌러보시면 주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넥스트. 자본금 변동 현황. 자본금 변동안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번에 좀 바뀐 부분이 어떤 주식에 관련된 부분이 자본금 변동 현황으로 이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복사 나오셔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데이터에 발행 주식 총수라든가 액면가가 나오지 않았으면 수동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홈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자료 옮기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옮기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거를 수정하기 위한
어제 베이직 버전에서 수동으로 입력했던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나머지 데이터들이 그대로 자동으로 입력이 됐죠. 여기서 이익률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익률 대략 뭐 6%, 성장률 8%, 이건 회사에 따라서 틀리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값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주주들이 두 분이 들어가 있네요. 50대 50.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이사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 그럼 지금 넣어주셔도 되고 010, 111, 1111 특이사항 안정된 회사다. 그 다음에 다음 이름이 그대로 들어왔고 직위 부분이 잘못 들어와 있네요. 대표이사, 사내이사, 그 다음에 사내이사. 입사일은 어제 마찬가지로 입사일 같은 경우엔 회사의 창립일로 불러오게 되어 있고 퇴사일은 앞으로 10년 뒤 오늘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 없음 누르면 동일하게 1배수 들어가고 다시 누르면 해지가 되고요. 2012년도 이전에 값을 넣어보죠. 5배수 이외에는 3배수 이사 같은 경우 3배수, 2배수 이사도 3배수, 2배수 2011년도 급여 현황이 월급여가 500, 300, 300이라면 직전 3개월 동안 동일하게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버튼을 눌러주면 3개월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특정 월에 그 값보다 더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 10월 달에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600으로 입력을 하시고 만약에 이사가 11월 달에 350을 받았다. 입력해 주시고 평균 급여 계산 눌러주시면 그 값에 맞춰서 평균 급여가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 즉 2024년도 7월 22일 이전 3년 동안의 평균 연봉을 여기다 넣어주시게 되는데 대략 앞으로 10년 되니까 대표가 1억 5천, 이사들은 1억 2천씩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번에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확인. 퇴직금이 계산돼서 컨트롤 시트로 이동이 됐죠.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배당을 통해서 수정하는 방법, 즉 연도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배당률을 조정하는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통한 조정은 만약에 2024년도 기준으로 이 회사의 가치가 221만 6,931원인데 이때에 대표이사가 퇴직 전 1년, 2년, 3년 퇴직 연도겠네. 퇴직 2023년도, 22년도, 21년도에 퇴직금을 계산해 봤더니 각각 이렇게 계산이 됐고 만약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2명을 2023년도에 퇴직을 시킨다면 2024년도에 순손익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 만약에 순손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또 보면 그것 부분은 나중에 순자산 가치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형태로 해서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지밸류에서는 순손익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2023년도 체크가 된 부분을 눌러주시면 해당 부분의 값이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해에 사내이사 1명이 또 같이 투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눌러보면 값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예전에 했던 대로 대표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상속증여세 곡선이 표시가 되고 아래쪽 파란 곡선은 그걸 조정했을 때 지금 2023년도에 한번 22년도에 두 번 퇴직금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치 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사망 리스크가 대략 26억 정도, 27억 정도면 거의 9배가 비슷하게 되네요. 이것 부분은 보장자산이 10년째부터 20%씩 올라가게 조정이 된 CEO 정기보험 아래쪽 플랜 A는 20년 동안 종신토록 동일한 사망보장을 가지고 가는 어떤 종신보험의 형태로 클로징 들어갈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 마무리가 되어져 있으면 위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입력한 값을 DB에 저장합니다. 확인.
저장했습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제일 아래에 지금 입력한 회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메뉴, 옵션, PDF 출력해서 값들을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치평가조서, 랜선 플랜 둘 다 1, 2번 다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특징이 들어가져 있는 주주, 임원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체킹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PDF 출력 눌러보면 이 해당 회사에 대한 그런 레포트를 지금 만들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의 속도에 따라서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게시가 되고 있네요. 쭉 바가 이동이 되면서 완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보겠느냐, 폴더로 이동하겠느냐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이제 다 됐네요. 해당 폴더를 여시겠습니까? 예. 보니까 지금 제일 위에 무슨 회사 전체 보고서 오늘 날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니까 그거에 대한 랜선 플랜, 컨텐츠, 가치평가조서, 그 다음에 현재 회계 기준으로 가치평가한 부분, 그 다음에 지분 리스크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지분 리스크가 20년치에 대한 계산 부분, 그 다음에 사내이사 이것 부분은 버전 2.0과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퇴직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있어야 한다는 부분. 만약에 5배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나머지 3배수는 퇴직소득, 2배수는 근로소득, 퇴직금에 관련된 법령, 그리고 퇴직금 계산 프로세스가 1, 2, 3, 4 스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 전후 퇴직금 계산, 2013년도 이전 이후로 퇴직소득세 변경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연봉을 얼마씩, 몇 %씩 인상해야만 퇴직금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계산식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예전에는 연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요일 기준으로, 날짜 기준으로, 즉 오늘 날짜 기준으로 퇴직했을 때 얼마, 또 앞으로 10년 뒤에 퇴직할 때 얼마, 그래 좀 구체적인 계산이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도 1스텝, 2스텝, 3스텝, 4스텝 계산된 식, 다음 페이지에는 20년치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수령액, 실효세율, 그래프가 명시가 되고요. 얘 또한 날짜로 계산이 됩니다. 오늘 날짜 기준. 나머지 이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24년도 앞으로 10년 뒤에 이 회사가 배당하지 않았을 때의 성장률과 이익률을 넣었을 때 얼마,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까 넣어놨던 배당에 따라 얼마가 되는지, 위에서는 뭐 260만원, 밑에는 220만원, 뭐 15%, 20% 차이가 발생을 하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는 치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번 부분에는 회사 가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0만원인데 140만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기업의 흥망성쇠에 따른 세금. 이번에 조금 더 깔끔하게 바뀌었죠.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오른쪽 아래 나오고요. 가치 조정 전, 조정 후. 그 다음 텍스 다운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14억 9천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A 플랜, B 플랜 이것 부분은 베이직 버전과 동일하게.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은 갔다 온 회사에서 상담이 완료가 되면 그 회사를 관리 등급을 선정해 넣을 수 있습니다. 관리 등급, 선택한 행위 관리 등급을 추가합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예요. 그러면 등급을 A 등급으로 주겠다. 그럼 OK. 이 등급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도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볼까요? 관리 등급에서 관리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시려면 아니오를 누르십시오. 아니오를 눌러보면 여기에서 추가하겠습니다. 뭐로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는 S 등급이다. 얘도 S. 오케이.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추가가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거기를 찍어보고 다시 관리 등급에서 추가하려요? 네.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전에 없었던 S 등급이 생겼습니다. 이 회사는 S 등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S로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갔다 온 회사들은 관리 등급이나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을 하고 정렬하면 위부터 아래로 정렬이 쭉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 업체 이름으로 정렬하겠다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정렬하겠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이 너무 좁다 조절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화면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기본 85% 기본 115%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관리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하냐면 제일 아래에 있는 회사를 해볼까요? 관리 파일 생성. 그러면 이 회사의 관리 파일을 만드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수동으로 한번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 아직 모른다 그러면 그냥 확인 누르시고 가지가금도 넣어주세요. 그럼 모르겠으면 확인. 그러면 해당 폴더를 여시겠습니까? 네. 보면 맨 여기 부분이겠네요. 여기 부분에 동성중공업이라는 업체의 관리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관리 파일 보기 여기서 눌러보면 그러면 조금 전에 생성된 그 관리 파일 즉 클릭해놓은 회사의 관리 파일을 보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 파일에 대한 들어가져 있는 값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업체 현황 상담 노트. 상담했던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상담을 하고 왔으면 수정 여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거기에 내용을 넣으면 되죠. 업체를 다녀왔는데 유망하다. 계속 관리할 것. 가능하면 맨 앞에 날짜도 넣어주면 좋겠네. 2014년 07-22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갱신 눌러주면 자체적으로 아까 그 파일도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 볼까요? 조금 전에 넣었던 그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되네요. 즉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이후에 업체별로 그것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종료하시고 다시 아까 메뉴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관리 파일을 생성하고 관리 파일을 보고 관리 등급을 넣고 그리고 들어갔던 값들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갔던 회사를 다시 볼까요? 이 회사의 수정 부분을 들어가면 선택한 행을 수정하게 되는데 해당 값들이 다시 불러와서 아까 잘못 넣었던 부분 예를 들어 지분율을 잘못 넣었다 그럼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급여도 다시 계산하고 완료를 넣게 되면 이 퇴직금을 계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예 확인하셔야죠. 저 같으면 지금 시간상 아까랑 동일한 어떤 루틴으로 돌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로 이동이 돼서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서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 체크가 돼 있죠. 그리고 이거 부분은 아까 거기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색깔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요. 지금은 시간상 한번 계속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세로 틀이 돼 있어서 좀 보기가 지저분하니까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값을 잘못 넣었어요. 예를 들어 이 회사를 잘못 넣었으면 동일하게 회사를 두 번이나 넣었네요. 그러면 삭제 삭제하겠습니까? 복구가 불가능한데 확인 누르면 그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값보기를 한번 볼까요? 값보기를 누르면 그 값을 상세보기로 넘어갑니다. 상세보기 어제 봤던 시트죠. 인풋 시트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데이터가 넓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임원 현황을 누르면 현황만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주 현황 보면 주주 현황만 볼 수 있도록, 기업 프로필 누르면 기업 프로필만 볼 수 있도록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 부분들은 이렇게 눌러줌으로 인해서 다시 감춤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원하는 그런 회사들을 찍어서 다시 수정 및 삭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런 어떤 관리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계약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갔다 온 회사들에 대한 이력들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소중한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추가가 가장 큰 기능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 메뉴 버튼에서 이렇게 보면 어제 이제 설명해드린 것처럼 수기 입력으로 넘어가면 신규 버튼을 통해서 수기로 다시 입력이 가능하고, 이 워터마크는 아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시트에 보면 워터마크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름 대외적으로 X를 누르면 없어지고요, O를 누르면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되는 버전에는 이렇게 자기 이름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제 거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표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제 베이직 버전의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것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안내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실 때는 어떻게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셔서 이지밸류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